안녕하세요. 오늘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제 신장내과 전문의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나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이 무엇이냐면 지금 4기 신장병이 있는데 투석을 언제 시작해야 되냐, 그 질문이었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고 쉬운 질문이 될 수도 있는 그 투석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분들이 보통 이제 콩팥이 나쁘다 하면은 다들 어떻게라도 투석을 면하게 해주세요, 이런 말부터 시작을 하죠. 투석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시고 계시는데 당연히 그 이유가 있죠. 투석을 하면 지금 아무리 투석이 그 테크놀로지가 발달을 했고 기술과 이제 우리가 너싱 같은 거를 다 잘한다고 해도 투석을 시작을 하시면 5년 생존율이 50%밖에 안 됩니다. 그 말인즉슨 5년 안에 절반의 환자분들이 돌아가신다는 얘기죠. 물론 그 숫자가 투석 때문에 돌아가시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투석을 안 했으면 더 일찍 돌아가셨을 테고 그래서 그만큼 콩팥이 망가질 만큼 그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일찍 돌아가시는 것도 있지만 투석에 대한 문제점들도 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신장내과 의사들이 이 투석을 언제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고 많은 임상 실험도 나왔는데 아직도 뭐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개개인이 그 개개인에 대해서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의대생들한테 우리가 어느 정도 가이드를 줘야 되잖아요. 의대생들한테 투석을 시작하는 시점에 대해서 뭐 나열을 하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첫 번째가 이제 환자들한테 제일 쉬운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 GFR이 신장의 크레아티닌을 이제 GFR로 환산을 해서 GFR이 당뇨가 있으신 분에서는 15 이하, 그리고 당뇨가 없으신 분에서는 10 이하가 되면 어느 정도 투석을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아니고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그 시점을 이제 숫자적으로 해놓고요. 아무래도 이런 숫자가 있어야지 말을 하기가 좋고 객관적인 게 되니까요. 그리고 피 검사에서 칼륨이 높거나 아니면 피에서 너무 산성화가 된다거나 나트륨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 컨디션을 칼륨이나 나트륨이나 이제 산성화된 그 컨디션을 약으로서 조절을 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투석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석을 하기 바로 전 정도가 되신 분들은 피 검사를 굉장히 자주 합니다. 올 때마다 거의 하게 되는데 뭐 한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뭐 칼륨이 너무 높다든지 그럼 뭐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할 경우도 있고요. 아주 뭐 스테이블 하시다, 뭐 괜찮게 안정적으로 있으시다 그럼 뭐 2달, 3달에 한 번 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 상황마다 틀린데 그래서 이런 칼륨이나 산성화, 나트륨에 문제가 생길 때 그 투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오실 때마다 피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다분히 있게 되죠. 자, 그리고 투석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그 물의 밸런스가 깨질 때입니다. 부종이 심해질 때죠.
그래서 우리들이 제가 저희 클리닉에 오신 분들이 콩팥이 나쁘든 안 나쁘든 제가 아무래도 신장 전문이니까 버릇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다리를 먼저 만져보죠. 그러다 보니까 콩팥이 안 좋은 콩팥이 정상인 분들까지 뭐 이렇게 버릇이 돼서 만져보는데, 물이 밸런스가 사람들이 굉장히 잘 조절이 되는데, 콩팥이 문제가 되면 이제 물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부종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콩팥이 나빠지면 어느 정도 부종이 일어나면서 이뇨제로 그거를 유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콩팥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이뇨제가 늘어나는 게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이뇨제만으로도 그 부종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투석을 하게 되죠. 물론 투석을 하는 날까지 부종이 없으신 분도 있습니다.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투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모든 게 한꺼번에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투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종 때문에 환자들을 피 검사를 해서 우리가 전화하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만으로 될 수가 없는 게 피 검사에서는 부종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를 와서 한 번을 보더라도 그렇게 그거를 부종이 괜찮으면 피 검사 보고 괜찮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솔직히 많은 경우 이제 신장내과 전문의들이 딱 들어오자마자 괜찮네요 뭐 그러면 한 달 있다 뵐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의사들이 신경을 안 써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의사 보려고 2시간이나 기다렸는데 뭐 10초 만에 끝내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솔직히 의사가 그 하나를 위해서 오게라고 했으면 그 부종을 보는 데는 솔직히 1, 2초밖에 안 되죠. 물론 환자들을 볼 때 뭐 다들 그러는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 부종 때문에 오게 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많은 신장내과 의사들이 환자를 보면서 빨리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그런 신장내과 의사들이 잘못한다, 서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니까 지금 보시는 의사를 믿으시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우리가 신장내과 환자를 보면서 주기적으로 하는 게 요즘 밥은 어떻게 잘 드시고 계세요? 굉장히 예의적으로 저희들이 물어본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환자들이 콩팥이 나빠지면 어느 순간부터 밥이 맛이 없어요. 꼭 종이를 씹는 듯한 느낌을 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심하신 경우에. 그렇게 되면 이제 밥을 못 먹으니까 영양실조가 걸려요. 그래서 콩팥이 너무 안 좋아서 입맛이 바뀌고 입맛이 떨어지고 이래서 기운이 없어지면서 또 먹는 게 떨어져 가지고 영양실조가 되면 그때는 그 전에 투석을 시작을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물론 너무 식성이 좋으셔서 많이 먹는 것도 콩팥이 굉장히 안 좋은 얘기라서 안 좋은 점이라서 저희들이 항상 먹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오히려 추석에 가까우신 분들은 못 먹을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못 먹는 것 또한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아시고요. 자, 그러면 어떤 걸 먹어야 되냐? 지금 솔직히 이 비디오로 그거를 다 말씀을 해드릴 수는 없고요. 점차적으로 제가 하나하나씩 찝어가는 비디오를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총괄적으로 말을 하는 게 환자마다 상황이 틀리고 피검사가 환자마다 틀리고 부종의 정도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를 먹어야지 좋냐, 어떻게 하느냐가 좋는가를 전반적으로 말을 드리면 분명히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인터넷에서 강의를 하면 아니면 방송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 아무리 옳은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진정 환자의 명의는 누구겠습니까? 환자를 보고 있는 그 의사가 명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인터넷에서 이렇게 강의를 해도 끝에는 뭐라고 해요? 다 자기 의사와 상의를 하시라고 하죠. 제가 하는 거는 일반적인 교양이고 이런 게 이렇구나 하는 정도에서 끝나시고요. 정확하게 그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지금 보시는 의사분이 가장 정확히 아시니까 그거는 항상 유념을 하시고, 제가 하는 강의는 어디까지나 그냥 교육용이라는 것을 확실히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장내과 환자를 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환자분들 중에 제가 EK 하고 이 음식은 나빠요, 드시지 마세요 했는데, 그 다음 환자 볼 때 그분이 이제 로비에서 있는데 나가서 그 다음 환자를 보고 딱 나갔는데 그분이 어떤 게 좋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괜찮아요 이렇게 하니까 그 전에 있던 분이 자기한테는 먹지 말라고 해놓고 왜 이 사람한테 먹으라고 했냐 이렇게 말씀. 자, 제가 그런 음식 퀘스천이 나오면 항상 하는 게 제 차트를 봅니다. 그래서 피검사를 보고 이 피검사에서 이분은 먹어도 되겠다, 안 먹어도 되겠다, 이거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분한테는 좋다고 말했지만 똑같은 신장 기능이 있더라도 다른 수치가 따르기 때문에 저분한테는 그게 독약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여기서 뭐가 안 좋다고 해도 그 안 좋다는 거를 제가 제 환자분 어떤 분한테는 드시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자신이 지금 보고 계신 분이 가장 명이고, 솔직히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모든 의사들이 나오면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고 바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린 것 뿐이지 그걸 몰라서 못하는 의사는 거의 없습니다. 메디컬 라이센스 따고 보드 있고 이러면 다 그 퀄리티가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그걸 다르고 어다르다는 그 차이니까 자신의 의사가 설명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너무 상심하시지 마시고 자신 직접 어떤 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자신의 의사와 질문을 해서 그게 괜찮은지 좋은지 직접 상담을 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이 조금 빗나갔는데요. 자, 투석을 시작하는 가장 간단한 몇 가지 이유: 칼륨이 너무 높거나 그 나트륨의 문제가 생기거나 피가 너무 산성화가 되거나 아니면 부종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입맛 같은 게 떨어져서 힘이 들면서 영양실조가 오거나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보통 투석을 하고, 물론 급성신부전으로 다른 이유로 투석을 하는 분들도 많지만 만성적으로 그렇게 왔을 때 하는 큰 이유 중에 몇 개를 짚어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